네,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특허권 이하, 이제 권리 소멸과, 소멸과 이용 저촉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권리 소멸인데요. 권리 소멸은 그냥 한번 두 문자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지된 두 문자죠. 뭐 이렇게 뜻은 좀 그래서, 뜻은, 이거 뭐 자꾸 뜻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두 문자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허 실용실현법입니다. 저도 발음은 안 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상표법.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존속기간 만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차력 불납 우리 이제 등록료 불납 네. 네, 또는 이제 특허료 불납, 불납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죠. 네, 그리고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네, 그죠? 자,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소멸 규정이 있고요.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는 작은 글자니까 두 문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소멸 사유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사유가 발생됐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등록까지 말소 등록까지 맞춰줘야지, 포기 등록까지 맞춰줘야지 소멸이 되는 게 바로 이제 포기죠. 나머지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무효고, 그다음에 이제 취자가 각 법률마다 달라요. 예, 특허법 실용실현법은 취소 결정이고요. 이건 이제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취소 결정이고요. 이것도 이제 소급표가 있는 거죠. 상표법은 취소 심결입니다.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하고 실용실현법엔 정정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청구항 중에서 만약에 일부 청구항을 삭제했다 그러면 일부 청구항에 들어가 있는 우리 발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상표법은 정정제도가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문자를 따봤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거니까 장래를 향해서 이제 반대로겠네요.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게 이제 원칙적인 소멸이니까 이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거. 네, 요게 이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들이죠. 요거. 예. 무효, 취소 결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정. 네. 그러니까 정정이나 정정 심판에서 청구항이 삭제됐을 때. 그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소급표가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상표법은 요것만. 왜냐면 요게 뭐예요? 요게 취소 심결이니까 이게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것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좀 여러분들 보시면요. 네,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존속기간 만료가 있겠고요. 네, 거기 뭐 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뭐 공휴일인 경우에 그 날로 만료된다. 뭐 등록부 관계없이 뭐 만료되고 이제 만료 등록이 상관없이 이제 소멸된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일로 이제 만료가 되는 거죠. 존속기간 만료는 절차상의 이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상표법에 뭐가 있어요?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 제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막 시기적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이 유예기간이 경과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심결이 확정됐습니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원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소멸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허료 불납과 관련해서 네, 규정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차료를 불납하게 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불납하게 되면 원 납부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소급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표법은 어떻게 됩니까? 2회차 분할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소멸된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이 부존재하면 이제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민법처럼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소멸시킵니다. 그런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는 이제 아니 포기가 아니죠. 이제 상속인의 이제 부존재죠. 이거 했었나요? 이거 했었군요. 네, 상속인의 부존재. 네, 했었는데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상속인이 부존재, 상속이 개시됐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즉시 소멸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근거 규정이 상표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상표법에도 이제 최근 개정법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상표법도 근거 규정이 있다. 그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는 이제 말소 등록까지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이제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각 지정 상품, 각 디자인별로, 각 청구항별로 포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무효되는 거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겠죠. 후발적 무효 사유 그 해당된 때부터 이제 해당된 때로부터 이제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것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에 있어서 이제 존속기간 등록이 무효가 되면 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고 초과기간만 기간이 초과된 경우엔 초과기간만 연장이 없었던 거로 보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에서는 그 해당 시점을 우리가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의 경우에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무효 심판 청구 내용이 등록 원부에 공시된 때 없었던 거로 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이건 후발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상표법은 취소 결정 제도가 없죠. 취소 심판 제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특허의 정정 심판에서 청구항이 삭제됐을 때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디자인 보호법에도 상표법에도 없는 거고요. 상속인 이전 등록 불이행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상표법에만 있습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3년. 3년 이내 만약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이제 소멸 간주가 된다는 거고. 청산 중인 법인에 관련해서 법인이 청산 종결 등기일까지 우리가 이제 이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청산 종결 등기일 다음 날 소급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소멸합니다. 등기일 다음날 소멸합니다. 이거 제가 소급이란 표현을 썼는데 네,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청산 종결 등기일까지 만약에 이전 등록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만약에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끝나는 날 종결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까지 만약에 이전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그 빠른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이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네. 그다음에 이제 취소 심결입니다. 취소 심결은 이건 뭐 상표법에만 취소 심판 제도가 있으니까 뭐 상표법에 있겠고요. 장래를 향해서 소멸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표법에 보면 여기 이제 분포 무치해가지고 이게 분이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상품 물류 전환 등록 등이 없는 경우에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소멸하겠죠. 네, 이런 경우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라는 건데 이거 상표법에만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뭐 이제 우리 상표법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네, 이걸 뭐 그리면서까지는 하지 않겠고. 자, 요거는 이제 먼저 그 1번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전체가 이제 무치거절안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예, 무치거절안, 그러니까 무효되고 취하 거저 결정, 그죠? 네, 무효심결 확정된 거, 그러니까 절차 무효, 무효심결 확정된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안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치거절안입니다. 네, 써드릴까요? 그래서 무효되고 취하되고 거절되고 절차 무효되고 안 한 경우, 네, 요런 경우 일단 갱신은 했고 전환 등록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물류 전환 등록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 10년이 지나서 그 다음 날 소멸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이 거기에 이제 해야 되는 기간이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6개월까지. 이거 유예 기간이 아니라 원래 기간이 1년 6개월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상품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전환 등록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는 지정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기재된 지정 상품이 상품물류 전환 등록이 되겠죠. 그때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단 근데 아직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면 존속기간 만료까지는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 만료일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이제 소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급 소멸은 아니고 자꾸 이제 소급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네. 자, 요때 이제 소멸하게 된다.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상표법 책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이용저촉입니다. 이용저촉. 자, 이용저촉인데 이용저촉을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이건 뭐 특징적인 것만 조금 잠깐 적어보고 교재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이용저촉. 원래 이용저촉 관계는 이용저촉 관계는 선행과 후행. 그죠?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좀 특징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이용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가 후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행 후행 관계에서 특허가 후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후행이었을 때 그 선행에는 뭐가 안 들어갑니까? 여기 상표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자, 이용 관계였을 때. 그리고 이제 저촉 관계에서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 원래 저촉 관계는 타법 간의 관계에서 이제 저촉 관계가 발생할 텐데 동일법 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어떤 경우죠? 디자인의 유사 범위와 디자인의 유사 범위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죠? 예. 유사 범위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요건 이제 저촉 관계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자, 조정을 합니다. 자,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국 이제 후행 권리자가 선행 권리자에게 물론 이제 허락했을 때 이제 선행 권리자가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서 이제 후행 권리자가 선행 권리자에게 뭘 받아야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통상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게 뭡니까? 저작권하고 상표. 네. 상표는 요거는 자, 통상시권 허락 심판과 인연이 없습니다.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상표 저작권인 경우에도 저작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통상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를 못 하고 후행이 상표인 경우에도 통상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특허법입니다. 자, 특허법은 자, 이제 이건 조정 규정은 후행 권리가 특허였을 때 조정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이제 우리 이용저촉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권자, 전용시권자, 통상시권자라고 했을 때 이건 후행 권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뭘 이용하고 있는 거야? 특허 발명, 실용 신안, 디자인.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상표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상표권. 네, 지금 타법 간의 저촉 관계가 발생하는데 지금 실용 실환이 없죠. 왜냐면 실용 실환은 같은 기술적 사상이니까. 그리고 허락받고 통상시권 허락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표권이 선행인 경우에는 통상시권 허락 심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자, 그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자, 이제 95조에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자, 1항은 디자인이 이제 적극적 효력의 동일성 범위와 유사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 거니까 1항은 동일성 범위였을 때예요. 동일성 범위였을 때.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이용저촉 관계가 이제 지식재산권 범위 내에서 다 이용저촉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네, 좀 굉장히 마장발이에요, 디자인이. 그래서 등록 디자인이 무슨 범위? 동일성 범위. 동일성 범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록 디자인, 이와 유사한 디자인, 그리고 특허 발명, 등록 실용 실한, 등록 상표. 이게 특실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걸 이용하거나 또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 실한권,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네, 저촉되는 경우에, 그죠? 네. 이럴 때 이제 허락 또는 통상시권 허락 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실시하지 못하는 거죠. 이 항은 이제 무슨 범위입니까? 등록 디자인의 유사한 디자인, 유사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거기 이제 등록 디자인 있죠, 특허 발명 있죠, 등록 실용 실한 있고, 등록 상표까지. 여기까지 뭐 무난해요. 근데 그 다음에 등록 디자인의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 실한권, 상표권.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디자인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항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동일성 범위에서는 디자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사범위끼리 충돌했을 때 우리는 저촉 관계로 규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사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2항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표권자가 있을 때는 통상시권 허락심판 청구 못한다는 거고, 4항은 요거는 이제 저작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하는 경우에. 예. 통상시권 허락심판 없어요, 여기. 네, 상표하고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통상시권 허락심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된 것은 저작권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생주의. 네,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은 앞에 있는 권리가 이제 이거는 무슨 관계가 없다? 상표는 이용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상표법에서는요. 네, 두 가지 키워드. 이용 관계가 없다. 자, 뭐 통실어, 통사허, 뭐 통실어라고 할게요. 네, 통상시권 허락 심판 이런 거 없다. 네, 강제 허락제도 없었죠? 네. 그렇죠? 네. 이건 저촉 관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표법은. 네. 그래서 지금 특실디 이렇게 돼 있죠. 네. 상표는 없죠. 네. 동일법 간의 저촉 관계가 일어나는 건 디자인 보호법이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제 우리 실시를 못해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시권 허락 심판 제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